안녕하세요. 의도치 않은 유튜버 오성혜입니다. 벌써 저희가 그 비대면 수업을 시작한 지 무려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어이없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팬데믹으로 진짜 전 세계적 아픔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남미 중남미에서는 정말 뭐 치료는 고사하고 시신 처리도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가 진짜 많은 변화 속에, 많은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이게 영화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도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온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 중에 너가 제일 가장 큰 변화가 뭐니? 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뭐 우리나라뿐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가 대학생을 비롯해서 뭐 이번 주 중고등학생, 다음 주엔 초등학생, 뭐 온라인으로 모두 다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유튜브 속도가 현재 느려졌고 또 앞으로도 더 느려질 거라고 예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요. 요즘 이제 가끔 만나면 야, 너 지금 학교 수업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유튜브에 영상 올려가지고 수업 진행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맨날 매주마다 몇백 분 올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이 그래 진짜 힘들겠다. 진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첫 반응이 뭐냐면 유튜버 뭐 이 정도예요. 제가 어이없어서 물론 뭐 여러분 봐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의도치 않은 유튜버가 진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의도치 않은 유튜버 오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웃었는데 그렇죠. 저한테 이런 유튜버가 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인데 사실 솔직하게 제 생활 패턴에 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혼자서 영상 찍고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제일 괴로운 건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확인하는 게 저한테 정말 손이 너무 오글거리는 일이에요. 말투가 내가 이랬나?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나? 내가 왜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인상을 쓰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정말 손발이 정말 오글거리거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저한테는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즐기려고 저를 리마인드하고 저를 이렇게 컴다운 하면서 저를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얼굴 보는 날이 더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와서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하고 더 좌절하게 사실 만들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저희한테 또 힘든 일이니까 힘을 내야죠. 힘을 내고 타임머신이 있어서 뭐 한 달 뒤, 뭐 두 달 뒤, 아니면 뭐 진짜 6개월 뒤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요, 지난주 수업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페르소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하면 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물론 기질도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나 라는 생각에 대한 거를 한 번쯤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난주에 안 했다면, 여러분들 놓쳤다면 이번 주에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자, 그리고 뭐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뭐 프로페셔널한 사업가, 뭐 이런 페르소나 이외에 뭐 한두 가지 더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아트그램법이라고 해서 제가 제시했던 그 사람의 기질 분석에서 우리 머리형, 가슴형, 배형 이렇게 세 가지 나눴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다시 세 가지씩 있었잖아요. 총 9가지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 기질 9가지의 기질 중에 여러분은 또 어떤 기질이었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업 준비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질 분석했다고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나 이거야 라고 해서 더 명확한 기질을 보이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가 들면 생각이 굳어지고 또 소위 제가 1강에서 얘기했던 그 꼰대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 유연한 꼰대가 아니라 생각이 굳어진 꼰대가 되면서 자기 기질이 명확하게 남들에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인성이 좋은지 나쁜지까지가 더 명확해지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번 학기가 계속 끝나는 동안에 아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매너와 에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에 2편 예절과 매너 편 하고요. 그리고 챕터 4하고 5에 걸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앞에 들어가는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매너는 챕터 4, 5에서 실질적인 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하려고 뒤에 좀 남겨둘 것 같고요. 그건 또 다음에 좀 저희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예의와 매너를 갖춘 사람에게는 뭐 굳이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뭐 잠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잠깐 스친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일지라도 호감을 주고 좋은 인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동 들어갈 때 우리 보통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이제 손에 이제 책 같은 거 짐 엄청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고 뭐 가방 메고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을 때 그 앞에 가던 모르는 학생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먼저 뭐 뒤에 따라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짐 들고 가는 거 봤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딱 앞서서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서 제가 들어갈 때 문을 살짝 잡고 이제 기다려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손에 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몸 열잖아요. 몸으로 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 따라오던 학생이 이렇게 문을 먼저 당겨서 딱 열어줬을 때 제가 들어가라고 열어줬을 때 뭐 우리가 설령 그 친구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울 뿐만 아니라 오 하면서 갑자기 하트 뿅뿅 뭐 그 친구가 동성이든 아니면 이성이든지 간에 아 참 괜찮다라는 그 호감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안 가져요? 그럼 안 가지면 그 이상한 거예요. 가져야 돼요. 예, 안 가지면 이상한 거고요. 보통은 다 좋은 호감과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요. 이제 손에 짐 엄청 들고 있는 거 가고 이렇게 막 있는 거 보면서요. 지가 먼저 앞질러서 탁 들어가면서 그 두꺼운 유리문이요. 저한테 문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들고 올 때 저 들어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만 혼자 싹 들어갔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그 유리문에 딱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힌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고, 손에 뭐가 있으니까 손으로 또 잡을 수 없고, 몸으로 딱 이렇게 재빨리 이렇게 막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잠깐 이렇게 피해가지고 움찔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게, 뭐 이게 학교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좀 다른 상황에서 마트 같은 곳 갔었을 때요. 아이 데리고 온 엄마가 이제 짐 들고서 앞에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아이가 그 문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 간 사람은요, 매너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즘에는 뭐 캠페인도 써져 있잖아요. 뒷사람을 위해서 뒤로 한번 뭐 되돌아보세요. 뭐 이런 매너, 그런 뭐 문구가 써져 있는 문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간 사람이요, 법적으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남을 배려한 매너가 몸에 배이지 않은 거죠. 뭐 전혀 신경 안 쓴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씨 매너 쓰레기야 라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제로 아이가 그 닫혀지는 문에 뭐 꽝 부딪혔다던가 아니면 다쳤다던가 뭐 진짜 놀랬다던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마 밖으로도 아이씨 저런 쓰레기 이렇게라고 뭐야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호감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욕을 먹게 하는 거, 이게 예의 범절, 매너와 에티켓의 유무, 그리고 좋은 매너를 갖고 있음, 뭐 이런 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절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 예의 범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저희는 예절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절이라는 말은요, 예의 범절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예의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넘어가 버렸네. 제가 직원들이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저 혼자 막 찍고 있어가지고 잡음도 좀 나네요. 네, 예절은 그래서 예의라는 말은 예의 범절의 줄임말이고, 예의는 상대방에게 예를 나타내는 말투, 행동, 몸가짐이라면, 범절은 인간 생활에서 정해진 대의적인 말투나 동작의 꼴, 모양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절은요, 그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오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 정립되어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규약적인 생활 규범, 그래서 즉 서양에서의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정의를 보면서 예의는 서양의 매너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범절은 서양의 에티켓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의나 매너, 에티켓 등은요, 세월이 변하면 같이 변화하고, 또 문화가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이게 저절로 몸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예의범절,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 뭐 그 시대, 그 문화, 예절, 매너, 에티켓에서 벗어난다면요, 우리는 진짜 혼자 생활할 수 없잖아요. 뭐 다 같이 생활하는 공동의 사회,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그냥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문 걸어 잠그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 세계가, 제가 지구촌이라는 말이 정말
요즘처럼 잘 이해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이 지구촌이라는 사회에서요. 저희가 원활한 인간관계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예의범절, 매너와 에티켓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배우는 그 부제를 뭐라고 했다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s man 이라고 했잖아요. 멋지게 제가 이렇게 문짝 3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 약간 패러디한 거 찍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복잡한 카메라 방향도 바꿔야 되고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제가 저희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명언이잖아요. 킹스맨의 명언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사회생활을 하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너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직장인 대상 조사를 해보면요.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업무 능력 이외에 가장 필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직장 매너 능력이라고 해요. 그냥 매너가 아니라요. 능력이 되는 매너래요. 능력이래요, 매너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매너에 대한 걸 좀 알아보죠. 매너의 어원은요. 라틴어 메누아리우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메누아리우스, 발음도 안 돼요. 메누아리우스라는 말은요. 메누스라는 말하고 아리우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메누스라는 말은 hands, 손이란 뜻이고요. 또는 행동이나 습관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방식, 방법 이런 말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메누스와 아리우스가 합성어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매너라는 말은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 매너와 함께 쓰이는 에티켓이라는 말은요. 고대 불어에서 묶다,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진 에스티키에르라는 말에서 출발했어요. 그 에스티키에르라는 말에서 또 줄로 연결해 놓은, 박아 놓은 말뚝이라는 뜻의 에스티케라는 뜻으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 에스티케에서 다시 에티켓으로 변형되었다라고 해요. 에티켓에서 티켓은요, 우리가 아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쓰고 있는 티켓, 입장권이라는 말인데요. 이 티켓, 입장권이라는 이 말이요. 프랑스 때, 루이 14세 때요. 루이 14세의 아름다운 그 베르사유 궁전에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데나 토하고 정말 더럽게 막 쓰니까 이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에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또 자격 갖춘 사람만이 여기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정원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알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성들이 신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 신는 신발에 하이힐 신는 그 펌프스, 굽이 있는 펌프스가요. 실제로는 궁전에서 신는 남자들이 신는 신발이었대요. 물론 여자들도 신었겠지만 남자들이 신는 신발이었대요.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이렇게 그 초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때 시절의 초상화를 보면요. 펌프스가 진짜 이만했어요. 그건 뭐였냐? 정말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그 베르사유 궁전에 막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종 오물, 뭐 똥이며 뭐 오줌이며 아니면 토해놓은 거며 그 각종 더러운 오물이요. 바지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신었던 신발이라는 거죠.
상상이나 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때는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이렇게 해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티켓이라는 말은요, 그 궁에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에서 궁의 출입증, 여기에서 어원이 된 거고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에티켓은 공동체 사회에서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사회 집단이 기대하고 있잖아. 아,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적어도 하겠다라는 사회 집단의 기대된 사회적 행동, 그리고 규칙, 의미를 그러니까 행동과 규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규칙이 있다 없다이든 에티켓은요, 있다 없다로 표현합니다. 야, 규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티켓은 곧 규칙이라는 의미로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매너는요, 그 에티켓의 약속을,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려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노력과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매너는요, 직장 생활에서 꼭 갖추어야 되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업무 능력과 함께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이게 신입이든 경력이든 아니면 그 위에 임원이든 그 자리를 떠나서 직장 매너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너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너가 좋다 나쁘다로 말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아래 직원들에 대한 매너가 나쁜 사람은요, 아무리 업무 능력이 좋아도 그 임원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정말 종종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미투 운동 일어난 지 한 2년 정도쯤 됐잖아. 한 2, 3년 3년은 아직 안 됐나? 하여튼 2, 3년 동안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임원이라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이 있어야 임원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아래에 있는 직원은 위에 임원이 있어야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그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규칙으로요, 양보와 배려 속에 매너와 에티켓이 꼭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생활에서 하다 보면 사실 매너하고 에티켓이 굉장히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요즘은 영화관에 사람이 좀 없다고 그러던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시작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에티켓이죠. 근데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작이 돼가지고 상영이 시작돼서 들어갈 때요, 저희 어떻게 들어가요? 영화 불 꺼졌는데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게 우리는 보통 머리 이렇게 숙이고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가리지 않더라도 약간 이렇게 고개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가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도 이렇게 숙이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서도 당당하게 앞에 이렇게 스크린 띡 가리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나쁜 매너인 거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매너를 볼게요. 해외여행 갔었을 때 그 나라 규칙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뭐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면 몇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담배꽁초 버리면 담배 피면 안 되는 구역에서 피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죠. 이거 지키는 거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뭐 벌금을 누가 와가지고 벌금 딱지를 떼던지 안 떼던지 그걸 지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에티켓이에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요, 그 나라의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지만 그 나라의 삶의 방식, 예를 들면 인사법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거,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사람들 그 나라만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면 싫은 표정을 짓지 않는 거,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산다고 했지,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거는 매너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은 거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이 처음 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이요, 예, 처음 동남아 여행 이제 많이 갔었을 때 얘기예요. 근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좀 낮은 나라잖아요. 안 그런 나라도 많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낮은 나라라고 대부분 어른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수상가옥에서 살고 그 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에서 빨래하고 그 물에서 애들이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이제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더러워, 애들 불쌍해,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것도 좀 매너가 좋은 매너는 아닌데, 이런 거를 표정에다 다 드러내가지고 쟤 보라고 막 저러라고 손가락질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주눅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면 이거는 좋지 않은 매너가 아니고 나쁜 매너인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평소 많이 하는 것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약간 당부이기도 하죠.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니까 에티켓이죠. 물론 제가 늦게 왔다라고 여러분들을 뭐 벌금을 주거나 뭐 야단을 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각이라고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법적으로 져야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늦지 않게 오는 거는 에티켓 있는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늦잠을 자거나 버스를 놓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해서 수업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들어올 때 수업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문을 조심히 열고 목례를 살짝 예쁘게 하고 눈빛으로, 목례를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수업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자를 드르륵 꺼낸다던가 책가방을 탕 해서 올려놓는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 이거는 좋은 매너인 거죠. 그죠? 이제 확실히 구분이 가죠? 네, 확실히 구분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